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듯 해 보이죠. 네,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죠. 확진자가. 네,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긴 한데 다른 나라도 좀 한풀 꺾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걸릴 사람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고, 미국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일본도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검사를 해보면 양성인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뭔가 초기에 이걸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놔둔 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베노 마스크라고 하여. 네. 네, 아베가 배포한 가구당 2개. 그쵸. 아베가 배포한 첫 마스크를 뭐 일본 사는 분이 이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우리 집 우편함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올렸는데 거의 그냥 두꺼운 천을 그냥 엄청 작게 이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네, 그래서 끝만 다른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퀄리티가 뭐 그냥 일회용 마스크 쓰는 게 훨씬 편하겠다 뭐 이런 정도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속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5일까지 하니까 연휴에도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나? 저는 사실 밖에 못 나가는 게 그렇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저랑 같은 류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도 집순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도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못 나가지 않는 게 아니니까 못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외적 요인으로 이제 못 나가게 되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막 마음이 막 폭발할 것 같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보통이 아닌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학교 가고 싶다고. 제발 학교 좀 가고 싶다고.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뭐 학교야 뭐 오고 싶을 수도 있죠. 네, 학교 오면 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연휴 기간에 혹시 공상님은 연휴인 줄도 몰랐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저 이번 이제 연휴 기간 중에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 연휴를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집콕을 할 건데 그냥 집콕을 하면 평소랑 좀 다른 게 없으니까 좀 아까우니까 이용두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를 다시 정주행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용두 작가님 작품 중에서는 정말 눈마새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완성도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용두 작가님 신작 소식이 있어가지고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라딘에서 광고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래요? 시하와 칸타이 장 마트 이야기라는 작품인데요. 뭐 이게 연작인가요? 그 부제가 붙은 거 보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핀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현대문학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는 시리즈 소설 선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장편인지 장편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냥 그러니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 것 같던데요. 그래요? 그게 장편이죠? 네, 그렇죠. 장편인데 그러니까 시리즈물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SF 판타지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타지는 판타지인데 그러니까 요정이 나오고 드래곤이 나오는데 지구가 멸망한 후 재건된 세상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인 거죠. 그래서 이용도 작가님이 사실 SF도 쓰시긴 했어요. 주로 판타지를 쓰시지만 SF도 간혹 쓰시는데 판타지만큼 재미있지는 않아서 솔직히 저는 네이버로 그랬었는데 공개된 작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읽어보긴 했어요. 그 순간이동에 관련된 무슨 SF였는데. 네. 것도 있고 원래 판타지로 유명하셔가지고. 네, 크로스로드라는 그 웹진에서도 하나 뭐 올리신 게 그 연재하신 게 있었고 어쨌든 이번 거는 어떤 느낌의 책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림자 지우개라는 작품 아시나요? 그림자 자국 아닌가요? 아, 그림자 자국인가요? 네. 그것도 약간 SF 느낌이 있지 않나요? 판타지면서. 그렇죠. 이게 그 드래곤 라자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보면은 드래곤 라자에서는 사람들이 뭐 말 타고 다니다가 그림자 자국에 보면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르리리 오토바이를 타고 네, 그쵸. 멋있게 등장하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환상적인 존재들이 점점 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을 SF로 읽는다면 저는 가장 큰 요인은 그거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존재를 지우는 그 아이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이템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계가 바뀌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뭐 이런 게 정말 좀 재미의 포인트인데 뭐 이런 것도 뭐 SF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SF가 사실 뭐 그렇게 뭐 규정하기가 쉬운 그런 장르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댓글에 저희 많이 달렸죠? 네, 많이 달렸어요. 지난번 그 바이오쇼크 시리즈에 SF 사이언스 피션님이 좋아요 눌렀습니다 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인님이 팟빵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그 정세랑 작가의 목소리를 드릴게요. 그동안 방송을 못 챙겨 들었는데 이번 방송이 정세랑 작가님 작품을 다룬다고 해서 당장 챙겨 들으셨다고. 그래서 좀 저희의 그 이제 정세랑 작가님의 유명세를 좀 활용하려던 그 의도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좀 흐뭇했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정세한 작가님 이 책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미있고 통통 튀는 소설들이라서 SF 입문자들에게도 무난하게 추천할 만한 소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리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류가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세상이 완전히 뒤엎어지면서 이제 지구가 살아나는 뭐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코로나19로 죽는 인구보다 대기 환경 개선으로 20배 더 많은 인류를 살리게 될 것이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어요. 라고 하시고 최근에 대기질이 개선된 인도에서 30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이 잘 보였다고도 하네요. 인류의 팬데믹 상황과 다르게 자연은 건강해지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여러모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뭐 이 사태가 뭐 잘 됐다라는 건 아닌데 그냥 피할 수 없으니까 이런 또 지금 전염병이 오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뭐라도 배울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 게 아닌가. 네, 뭔가 인류가 좀 더 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리셋에서도 나오잖아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느낌이죠.
사실 뭐 이제 지금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있죠.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할 만한 건 아니긴 한데 그거 또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또 이제 그만큼의 또 교훈을 얻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징팡 작가의 신간이 나왔다고 수희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피안이라는 신간이 나와가지고 4월에 발매된 아주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그 신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덕분에 알게 되었는데 이걸 읽고 고독 깊은 곳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서바이벌 SF 키트에서만 다뤄졌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로서 상당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라고 해주셔서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책인데 좀 더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좋았거든요. 3채도 물론 재밌었지만 이 책은 뭔가 제가 읽어보시면 약간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좀 많이 깨지실 것 같고요. 요즘 왜 중국인 혐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저는 다행히 예전에 제가 그 단기유학 갔을 때 캐나다에서 중국인 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나라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그 나라 사람들을 대놓고 혐오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어떤 뭐 중국인은 예를 들어서 시끄럽다라든가 뭐 지저분하다라든가 뭐 그런 선입견들 있잖아요. 뭐 무례하다든가 뭐 이런 선입견이 전혀 그러니까 좀 그냥 정말 보통 친구였고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정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도 정이 많다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중국 사람들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고 그 친구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이 많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너무 좀 좋은 인상이 남아가지고 저는 이런 중국인 혐오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관광지에서 막 좀 깽판 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그렇게 막 일반화해가지고 저 나라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우징팡 작가의 고독 깊은 곳 정말 추천드리는 작품이고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도 찾아서 들어주시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인간의 피안도 저희가 조만간 읽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는 이 작가 너무 제 취향이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댓글은 다 소개를 했고 단신으로 넘어갈게요. 단신 아까 뭐 이용도 작가 신작은 소개를 미리 드렸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뭐 온라인으로 뭔가 이제 공연을 공개한다거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네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에 또 뭔가 공연하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보셨어요? 레이디 가가가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방송한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진짜 쟁쟁한 사람들을 막 모은 거예요. 예를 들어 스티비 원더라던가 롤링스톤즈라던가 뭐 등등등등 뭐 데이비드 베컴도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뭐 공연을 한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릴레이 방송인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새 방송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모금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재원을 좀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채널이더라? 뮤지컬
이제 더 쇼 모스코원인가? 라는 이제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매주 하나씩의 그 뮤지컬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 이제 무료로 푸는데 지난주에는 팬텀 오브 디 오페라였어요.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하면서 액터스 펀드래요, 이게. 액터스 펀드가 이머전시 파이낸셜 에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부를 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처음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뭐 요런 문화적 요런 네. 또 즐기시고 이게 사실 이런 공연들이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면서 좀 거동이 불편하셨던 장애인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가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공연이 되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들도 온라인으로 무관중으로 공연을 하는 그런 걸 하지 않았나요? 네.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이 뭐 그런 걸 해서 그 중에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네, 그거는 아마 지난번에 지난번에 소개를 했던 했었나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안 했나? 뭐 하여튼 했었고, 근데 조성진이 또 한 번 그 공연을 했었거든요. 이제 예전에 그 첫 번째 했던 거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뭐 폰으로 찍기도 하고 뭐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했던 거는 정말로 공연장에서 하는 거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제 스트리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긴 했는데 그래도 네, 음질도 좋고 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뉴스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네. 이게 그 공상님이 소개해주신 뉴스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m 실험이라고 해서 예술가 그 뭐라 그러죠? 행위예술? 행위예술가가 이제 자기 몸에 2m 거리가 되는 그 둥근 그 뭐라 그러죠? 차단막 같은 걸 이제 낀 상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그 캐나다의 한 예술가가 요렇게 이제 동그란 거를 이렇게 목에다가 메고 약간 프로펠러 느낌 나는 그쵸, 프로펠러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그 왜 조선시대 뭐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죄인들이 이제 쓰는 칼 있잖아요. 네. 그죠? 이게 거대한 칼. 네, 거대한 칼. 네. 근데 이게 왜 생각났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킹덤 봤었거든요. 킹덤에 보면은 그 칼 때문에 그 칼을 두 명이서 쓰고 있는데 한 명이 좀비가 된 거예요. 한 명은 안 된 거죠. 좀비는 자꾸 이 안 된 이제 사람을 막 먹으려고 하고 이제 그냥 인간인 사람은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둘이서 막 삥삥 도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났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2m가 되는 구조물을 이제 걸치고 돌아다녀 봤더니 이 2m 거리 두기가 상당히 쉽지 않더라. 뭐 여기저기 걸리고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내용이 해외 토픽 같은 느낌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장소는 차도 한가운데 뿐이었다. 네.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네, 뭐 실제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길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가면은 당연히 이제 2m보다 거리가 작아지게 되는데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 뭐 인도 같은 데 보면은 그 공공기관 같은 데는 이미 다 줄이 이미 다 표시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그 발자국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고 그것도 보셨나요? 그 코로나 전국에 시위를 하는데 다 이제 좌석이 있는 거예요. 2m 거리로 좌석이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제 시위를 하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그게 뭐 야외에서 과거 보는 것처럼 시험 보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저 선거 투표할 때도 그렇게 발자국 이렇게 그려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포항 제가 사는 데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갑자기 이제 네. 사람과의 거리를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네, 세태가 왔네요. 사실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거리가 그 심리적 거리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뭔가 모종의 이 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몇 센치 또는 몇 미터를 이제 넘어서서 가까워지는 데에 상당히 저항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작가 SF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에나 러스라는 이 사람의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라는 책인데 요거를 이제 조에나 러스의 책을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번역하는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지금 텀블벅에서 포드버 출판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SF 문학사에서 중요한 여성 작가로 평가받지만 아직까지 국내 번역사가 단 한 권도 없다. 그래서 요 분이 이제 페미니즘 SF의 불꽃, 뭐 페미니즘 SF 계보의 미싱 링크라고 불리는 분이고 37년에 태어나서 이제 2011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뭐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가 SF에 특별한 애정을 갖는 것은 SF가 현실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자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낡은 신화를 이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화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뭐 흥미 있으시면 뭐 펀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킹덤 얘기했었죠. 네. 킹덤을 제가 봤거든요. 공사님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번에 나온 거는 아니긴 한데. 네. 뭐 시즌 2가 그냥- 끝났죠 최근에. 네네. 네. 그래서 그냥 네. 봤어요. 그 네. 최근에 김영민 교수님 아시죠? 그 예전에 뭐 명절이란 무엇인가라는 기고로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이제 네. 좀 촌철살인 약간 위트 있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인데 2020년 4월 6일 한국일보에 네. 실린 칼럼의 네. 제목이 킹덤의 좀비는 손을 씻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킹덤 내용들이 막 나오고 뭐 조선의 뭐 역사 뭐 정치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다가 마지막 문단이 저는 참 그러니까 주제 문단이면서 참 재밌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씻는 좀비는 좀비가 아니다. 씻는 좀비는 동그란 네모, 짧은 장총, 못생긴 인간, 즐거운 시험, 굿모닝처럼 즐거운 시험과 굿모닝처럼 형용 모순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굿모닝이 형용 모순이구나. 이게 그렇죠. 참 좀 재밌었고 그래서 자신이 좀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손을 씻어야 한다. 감염병이 돌 때는 손을 씻자라는 이런 교훈으로 마무리를 짓는 요 칼럼이었습니다. 그래서 뱀파이어와 좀비의 차이점은 뱀파이어는 깨끗하고 좀비는 더럽다 하고 이제 쓰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킹덤도 상당히 뭐 전 재밌게 봤는데 네.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또 배두나 배우를 또 좋아해가지고 그럼 보셔야죠. 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드라마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길어서 길죠. 네.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틀기 시작하면은 끄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제 밤을 새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긴 시리즈는 아니라 가지고 네. 그냥 뭐 하룻밤 투자하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미입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좀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찍은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앞쪽이 더 재밌었어요. 그 시즌 1이랑 2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시즌 2보다는 시즌 1이 재밌었고 그 다음에 1에서도 좀 앞쪽 부분이 더 재밌는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뭐 내용을 말하면 스포가 되니까 네. 네. 다음에 뭐 리뷰를 하죠. 네.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시즌 2 마지막 화에 어떤 배우분이 나오는데 네. 모 배우분이 나오는데 정말 나오기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즌 3의 예고편이었구나 이러면서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음 시즌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신 네. 신의 탑이라고 네. 아주 유명한 웹툰이죠. 네. 거의 뭐 10년 넘게 연재를 하고 있는 웹툰인데 이 웹툰이 애니화가 됐습니다. 애니화가 이제 그 제작 자체는 일본에서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도 투자를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우 덕후로서는 한국 성우 덕후로서는 좀 좋았던 게 일본어 더빙판이랑 우리나라 제 성우가 한 이제 우리나라 말 더빙판이 동시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요게 좀 좋았고 제가 1화, 2화는 지금 무료 공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봤는데 뭐 퀄리티가 아주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쁜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그 평가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기대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좀 실망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긴 했는데 근데 뭐 저는 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성우분들도 캐스팅이 아주 잘 돼가지고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네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총 13화 중에 지금 5화까지 나왔고요. 신의 탑 진짜 열심히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웹툰 안 봐가지고 지금 그냥 애니로 처음 보는 건데 그래서 좀 평가가 후한 걸 수도 있어요. 원작을 보지 않아서. 네. 2기를 보다가 말았거든요 지금. 네. 지금 1기가 끝나가지고 2기가 만화가 지금 페이즈 2, 뭐 페이즈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 페이즈 1, 페이즈 2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 또 만화를 봐야겠네요 이것도. 네. 1부가 2010년에 아 시작했고 3부군요 지금. 3부 제가 2부를 보다 말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재밌죠 신의 탑. 재밌나요? 네 재밌습니다. 네. 반전도 있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작품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오늘 작품이 책입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 SF고요. 행성 감기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이선 작가님의 본격 전원 SF입니다. 그래서 그 책 표지가 핑크핑크해요. 이게 이런 SF 장르를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요. 뉴에이지? 네, 뉴에이지 SF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뉴에이지 SF. 뉴에이지 SF가 무슨 뜻이냐면 네. 그 뒤쪽에 보면은 네. 뉴에이지가 아니고 뉴웨이브라고. 아 뉴웨이브. 뉴웨이브 SF. 근데 뉴에이지도 있거든요. 뉴에이지 SF는 보통 로저 젤라즈니 같은 아닌가? 아 뉴에이지 음악이랑 제가 헷갈렸나? 아 너무 좀 부끄럽네요. 뉴에이지 과학?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사회학 등으로 대표되는 소프트 사이언스 내지는 인문학의 관점에서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과학소설을 쓰자는 주장이라고 하네요. 네, 뉴웨이브 맞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뉴웨이브 SF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로저 젤라즈니의 신들의 사회 맞나? 신들의 사회 맞을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대표작으로 꼽히거든요. 신들의 사회가 안 읽어보셨죠, 네. 공장님? 네. 저는 읽어봤는데 그야말로 이제 옛날에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네. 신들이 이제 뭔가 벌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인지 정말로 신인지 아니면 신의 이름을 가진 그리고 과학의 힘으로 뭔가 신급의 힘을 가지게 된 그런 인물들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드 SF보다는 소프트 SF 같은 느낌이고 그러면서 좀 철학적인 내용 또는 인문학적인 내용 이런 거를 좀 고도로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입니다. 근데 이 책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 책이 이제 뉴웨이브 SF라고 이제 박상준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해설을 쓰셨는데 약간 그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블랙 유머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 어떤 그 지금 중심 주제라기보다는 그 새로운 세상, 가상의 세상을 통해서 그 인간의 본성이라던가 뭐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라던가 아까 조금 나왔던 그 우리가 어떤 대상을 혐오하는 그런 기작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성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냥 좀 엽기적이고 좀 웃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만히 이제 곰곰이 뜯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은유구나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종류부터 얘기를 해버렸는데 일단 이 작품이 어떤 줄거리인지를 얘기를 해버리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한마디로 일단 이 책을 요약을 하자면 전원일기 있잖아요. 전원일기의 배우들을 외계인이 이제 전원일기란 드라마만 보고 여기 나오는 배우들은 정말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이 배우들을 납치해오는 거에서 이제 시작되는 각종 에피소드와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행성감기라는 병에 걸려서 행성이 그래서 식물들이 모조리 이제 성장을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 농사꾼들을 납치해서 우리가 이 식량난을 해소해 보자.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이 행성감기에 걸린다는 것도 참 귀여운 설정인 것 같아요. 겨울 느낌이 아닐까요? 근데 겨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그 행성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좀 당황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뭐 기후 변화 정도가 아닐까요? 기후 변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원일기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작중에서 전원일기라고 나오진 않고요. 농사의 전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얼마나 전원일기가 근데 비슷한 내용인가요? 농사의 전설이랑? 전원일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아주 그쵸. 노래만 알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만 봐가지고 무려 2002년까지 20년 동안 지금도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재방송을 하고 있네요. 재방송이구나. 8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02년까지 방영이 됐네요. 그 소설에서도 농사의 전설이 무슨
뭐 10몇 년째 방송을 하고 있다 막 이런 내용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게 가능한가? 근데 실제로 가능하군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여기 보면 최보람 아저씨 나오고, 그다음에 김수미 선생님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정말로 요거를 따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네요. 그래서 뭐 약간 셌습니다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작품이 이제 이선 작가님의 첫 작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작품이 딱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좀 뭐라 그래야지? 저는 요즘 또 번역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문장이 좀 덜 다듬어진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약간 신인이라서 쓸 수 있는 기발한 문장이 뭐 있기도 하고 반면에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이제 읽는데 약간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 약간 줄 나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그런 거 문장이, 문장에, 문장이? 약간 언뜻 보면 비문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그래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뒤로 갈수록 좀 몰입이 되고 뒤로 갈수록 뭐 좀 이렇게 매끄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뭐 적응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주 귀여운 작품입니다. 네. 저는 읽으면서 정세랑 작가님 생각도 좀 많이 났어요. 맞아요. 뭐 물론 이제 스타일이 뭐 되게 막 비슷하거나 분위기가 비슷하다기보다는 약간 그 등장 인물들이 뭔가 미운 구석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다 좀 따뜻하게 품어주는 느낌이랄까? 좀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읽으면서 좀 네. 짜증나긴 했어요. 정세랑 작가님 소설과는 좀 다르게 정말 짜증나서 특히 그 주인공 있잖아요. 누구지? 조세열. 네. 조세열 씨라던가 조세열 씨가 특히 그렇죠. 읽으면서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재수 없는 캐릭터죠. 네.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다 해소가 되지만 갈등이 다 해소가 되지만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좀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 한꺼풀 벗겨보면은 되게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지구인들은 우리가 아는 그 지구인들이에요. 좀 이 배우들이 다 이제 드라마에서는 되게 착한 척하고 이제 연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성격이 개차반인 그런 욕쟁이라던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고 좀 찌들 대로 찌들었고 뭔가 계산이 있고 쟤는 절대 순수한 의도로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닐 거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게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고 이분들을 이제 납치해가는 외계인은 반면에 아주 순진무구하고 좀 그 설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외계인들에 대한 설정. 그렇죠. 그런 어느 데리다였나요? 데리다 행성이었나? 데리다인 맞나요? 라비다. 라비다. 데리다는 다른 행성이죠? 네.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순진무구한 사람들이고 서로를 이제 칭찬하는 말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짓말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그렇게 막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반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서서하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작가가 쓴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라비다인들은 너무 귀엽고 다 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고 내가 알던 믿음이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소설을 읽으면서 그게 점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장치들이 너무 잘 돼 있다고 느꼈어요. 읽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편견이 분해되는
책 앞에서 편견을 이렇게 심어 놓은 다음에 그렇죠. 실시간으로 편견이 분해되는 느낌을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했지? 사실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반전이랑은 또 다른 게 네. 반전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네. 자신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겪어봐야 것처럼 예.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어떤 그 결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착한 사람인데 차별을 할 수 있고 또 뭐 좀 그냥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야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포착을 해놔가지고 저도 되게 그 부분이 좀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를 이제 스포일러 없는 네. 소개로 한번 해볼게요. 요까지를 이제 1차 스포일러 경계선으로. 네. 띠용. 네. 네, 꼭 직접 읽으시고 이제 들으시는 게 진짜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 2차 스포일러 나올 때까지는 사실 좀 계속 네, 들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오늘 공상님이 책을 가져오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집에 놓고 오는 바람에. 네, 그 두 번째로 이제 놓고 네. 오셨죠. 지난번에도 책을 놓고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 녹음은 다음번에 합시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챙기려고 했는데 네, 제가 막 물론 일부러 그러시진 공개 않으셨겠죠. 아니고. 네. 어쨌든 그래서 줄거리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장님? 네. 네. 아까 말 그대로 그 라비다 행성에 무슨 행성 감기라는 게 들어가지고 이 라비다인들은 소군이라는 식물인지 그렇죠. 동물인지 모를 것을 먹는데요. 이 소군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자랍니다. 나무에서 자라는데 나무는 없어요. 나무를 심을 수는 없어요. 이미 있는 나무들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식물을 땅에다 심는데 이 라비다인들은 이 씨앗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씨앗이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꺾꽂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예 농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소군 나무에서 소군이 자라면 열매처럼 자라면은 무오나무죠. 네, 무오나무에서 네. 자라면은 소군이 이게 똑 떨어지거든요. 소군이 다 익으면. 네. 그러면은 이 소군들은 동물처럼 막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고 눈도 달렸어요. 근데 눈이 그 막 일정하지가 않고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 뭐죠? 그 영화 있잖아요. 네. 설명을 하세요. 일본 영화요. 일본 영화. 일본 영화고요. 네. 저희가 리뷰했던 거 애니메이션. 우리가 이렇게 리뷰했던.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애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애들. 뭐죠? 거기 나오는 애들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모노노케 히메. 맞아. 네. 네, 거기 수프의 정령.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친구들처럼 생겼는데 뭐 이파리가 귀엽다는 있어요. 뜻이죠. 네. 그렇죠. 껍데기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네. 잎으로 된 것 같은 껍데기가 두 개 달려 있는데 이 껍데기 두 개를 이렇게 벗기면은 애가 다시 식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못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정확히 네. 말하면 못 움직이고 그거를 이제 먹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굽거나 찌거나 삶거나 하면 옥수수, 감자, 고구마의 맛이 나고 얘네를 말려서 가루로 먹기도 하고 포로 먹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얘는 따뜻한 걸 좋아해가지고 따뜻한 게 있으면 막 달려듭니다. 네, 그런 귀여운 애들이에요. 네. 근데 행성 감기에 걸려서 이 무나무에서 열리는 소군들이 땅으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익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군들을 보면은 다 그 소설에 보면은 괄호, 소군,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너무 귀여워요. 그쵸. 그 이파리를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그게 편집 오류인가? 이러면서 봤는데 네. 이제 한쪽에 괄호 2개 달린 소군도 있고 그 다음에 소군이라는 폰트 자체가 작은 소군도 있고 맞아요. 큰 소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맞아요. 귀여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라비다 행성의 행정가들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다. 식량이 부족해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뇌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어가지고 몸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 공유법이라고 하죠. 네네. 네. 제 영혼을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토끼님 영혼을 제 몸속에 넣으면은 제가 이제 토끼님이 돼서 돌아다니는 거죠.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육체를 3개의 영혼이나 2개의 영혼이 돌아가면서 쓰는 거죠? 시간을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낮에는 이제 이 몸이 토끼였다가 이제 밤에는 이 몸이 공상이 되는 거죠. 무슨 접는 도시 생각나는 그런 설정인데. 그러네요. 네. 네. 아무튼 그 우쿠부지라는 무슨 전문가죠 이 사람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군사전문가. 네. 그 국방부 장관인데 네. 지구를 침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구가 우리 라비다 행성이랑 기후가 비슷하니까 거기를 침략해가지고 생명을 거기 가서 살자. 가지고 무슨 투명화 무기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을 투명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인들을 다 투명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살면 된다. 그게 이제 얘네들이 믿는 신이 이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뭐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투명한 무기를 쓰면 죽이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 이러면서 네. 얘네들 살짝 네. 이상하구나라는 거를 이때 약간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인 그 라비다 행성의 이름이 뭐였죠? 쿤? 뭐였까? 뭐 이게 한 글자였는데. 주인공 그 외계인이요? 네. 주인공 외계인이 그러게요. 아무튼 그 주인공 띵이요, 띵. 띵. 네. 띵은 이름도 참 귀엽죠. 네. 띵은 이제 농업사령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부서죠? 그 농림부. 네. 농림부 장관 같은 건데 네. 그 라비다 행성에 사실 전 우주에 지구의 연속극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 지구의 연예인도 인기가 있고 네. 지금 왠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행성에서는 이런 쇼프로를 만드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쇼프로를 만드니까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의 전설이라는 드라마도 물론 인기가 있는데 인기가 있지는 않죠. 이게 띵만 본다고 했던가요?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그 띵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농사를 시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지구인들 그 농사의 전설 출연진들이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잡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난입을 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갑시다 그랬는데 요 농사의 전설 출연진들은 이게 몰카인 줄 알죠. 몰카 네. 방송인 줄 알고. 네. 그 옛날에 그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컨셉의 뭐 예능인 줄 알고 뭐 그러세요? 뭐 외계인이세요? 막 이러면서 어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감쪽같이 이제 납치당해가지고 라비다 행성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잘 안 돼요. 그쵸. 다들 이제 손발이 안 맞고 농사를 일단 지어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블루베리 농사를 지어봤던 네. 그 청년이 있었죠. 네. 그리고 서로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서 막 서로 막 삐걱삐걱하고 그다음에 조세열은 이상한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막 우주 예능을 찍어가지고 지구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자기 띵이 조세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막 뭐 전 세계에서 전 우주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하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는 되게 착한 건실한 청년 회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조세열을 따라다니면서 조세열이 시키는 거 다 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돌아다니죠. 네. 그러다가 뭐 농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막 띵도 의구심을 품어요. 그래서 그 지구인들을 데려온 게 나의 실수였다. 그리고 행성 감기가 더 심해져가지고 사람들도 행성 감기에 이제 걸립니다. 네. 네. 그러던 와중에 그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저도 기억은 잘 그 안 다음에 나는데 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룸에 출연을 하거든요. 띵 몰래 조세열이. 아, 네, 맞아요. 네, 그 조세열이랑 김미랑 뭐 또 누구지? 하여튼 그 셋이 김미인가요? 네, 김미랑 그러니까 나이 든 배우들 맞아요. 셋이 맞아요. 이제 네. 출연을 하죠. 추미옥이랑. 네. 그래서 이게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러니까 조세열이 깨를 낸 거죠. 아, 우리는 더 이상 이 통조림만 먹고 연명할 수 없다. 돌아가야겠다. 근데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농사에는 농약이 필요하다. 농약을 가지러 지구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그래서 지구로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의리가 있으니까, 지구인으로서의 의리가 있으니까 농약은 실어서 보내주자. 뭐 요런 내용을 폭로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띵은 전혀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띵이랑 전혀 협의도 없이 요 내용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농업사령관인 띵을 또 이제 비판하면서 아, 왜 이런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었고 우리한테 안 알려줬고 그래서 막 농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실패하고 있었냐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납니다. 우쿠부지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지구인들을 잡아다가 소멸무기의 실험에 쓰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네, 그리고 이 앵커, 요 뉴스룸의 앵커가 인터뷰 이후에 행성 감기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본 사람들도 걸려요. 그래서 지구인들이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그런지는 사실 끝까지 안 나오긴 하는데, 지구인들 사람들이 좀 피하게 됩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철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철리가 저희가 소문이 블루베리 농사 짓는 캐릭터 아닌가요? 그쵸. 네. 철이가 소곤이 안 익으면 이제 껍질이 안 벗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해도 껍질이 안 벗겨지니까 그냥 껍질이 붙은 채로 이 동물인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 소곤을 요리를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잘 먹어야 감기가 안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철이는 고기를 먹어야 이 사람들이 감기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게 금기죠, 라비다 행성에서. 그쵸. 이 네. 동물 속언을 먹는다는 거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전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엄청 막 뭐라고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금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지구인들 중에서도 이 소군이 귀여우니까 막 이렇게 정이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소군을 막 이렇게 최희지 아닌가요? 최희지? 네, 최희지와 고상욱이 이제 소군 농장의 소군들을 모조리 풀어져 버려요. 네. 그랬더니 이 소군들이랑 제인이라는 네. 제인이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온. 네, 제인이가 지구인이고 아이돌인데 지구에서는 정말 좀 안 뜨는 아이돌인데 이 라비다 행성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인이랑 소군들이 어딘가로 가다가 데리다인들이라고 이제 라비다 행성이 있고 데리다 행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데리다 행성이 데리다인들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라비다인들이랑 데리다인들은 뭔가 반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두 행성이 붙어 있었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약간 조랭이 떡처럼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난 구멍으로 뭔가 순수 에너지라는 게 빠져나가고 이게 뭔가 행성 감기를 유발한 거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라비다인들이 데리다인들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또 이제 이 개고기 얘기랑 이제 데리다인들이 이제 소군을 끓는 물에 넣었다. 끓는 물에 산채로 집어넣었더니 소군들이 막 소리를 질렀다 그러죠. 그래서 그 소리를 진짜 싫어하는데 그게 이제 데리다인들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되었죠. 네, 그래서
너무 미워해가지고 이 두 행성을 지렛대로 밀어서 이제 떨어뜨려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요까지가 스포일러가 거의 없는 네. 이제 1차 스포일러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납치된 제인이랑 소군들을 어떻게 찾아올 것이냐가 이제 요 다음 얘기인 거죠. 그래서 띵하고 네. 그 조세열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가죠? 또 누가 갔던 거? 김상우? 조상우? 고상우 같이 가지 않나요? 셋이서 우주선을 타고 가지 않나요? 그게 아닌가 철기가 가든가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호소가 갔던가? 뭐 하여튼 네. 아 그랬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우주선을 타고 갑니다. 셋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여기서 우주선 설정도 좀 귀여워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천으로 된 우주선이에요. 금속인데 천으로 된 우주선이라 가지고 수선각에 이제 수선을 맡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품 같은 게 망가지면은 플라스틱 실로 이제 수선을 이제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좀 그 똑같은 색 실이 없어가지고 다른 색 실로 이제 수선을 하면 그게 딱 티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선 가게에서 이거를 다 수선을 한 다음에 깨끗하게 이렇게 다려가지고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펴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우주선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요 우주선에 대한 묘사도 상당히 귀여워요. 상당히 동화적이고 정말로 저런 우주선이 있으면 편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근데 참 뭐랄까 동화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막 찢어지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네네. 우주선을 타고 데리다 행성에 왔는데 오자마자 붙잡히죠. 네. 오자마자 그 경비대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데리다인인 그 누구였죠? 데리다인인 쇼차? 아니요 닐라보보. 닐라보보. 닐라보보를 만나죠. 거기서 닐라보보는 소군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군 전문가? 네, 소군 전문가면서 소군 애호가? 네. 아마 소군 덕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여기서 좀 충격적인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그렇죠. 소군 껍질을 벗기면 소군이 식물이 되는 게 아니라 소군이 죽는 거다라는 좀 뭔가 어이없는 반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라비다인들은 소군을 죽여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동물이면서 식물이다. 우리가 껍질을 벗기면 얘네가 식물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데리다인들은 그때 뭘 먹고 살까? 뭘 먹고 사는가? 네. 근데 뭐 딴 거 먹고 살지 않아요? 소금 네네. 안 먹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왜 데리다인들이 소군을 끓이고 있었나? 라는 거에 소군이 대해서 따뜻한 걸 좋아해서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소군이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소리를 지른 건 사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오해와 또 어떤 선입견과 또 어떤 이제 그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제 그 좀 일반화시키고 또 혐오하고자 하는 요런 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라비다인들이 데리다인들을 싫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뭘 먹냐면은 땅에서 나는 풀 같은 걸 먹는데 그 풀은 소군이 씨를 뱉어요. 소군이 씨를 뱉으면 그 씨를 이제 잘 이제 심으면은 어떤 풀이 나는데 그 풀을 이제 뭐 죽을 해서 먹습니다. 네, 이게 고노게나오 풀이에요. 발음이 어려운데 고노게나오 풀인데 약간 우리 지구로 치면은 쌀 같은 거 아닐까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쌀, 율무 뭐 이런 거 같은데 요거를 그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씨가 발화하려면 지구인의 체온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인의 체온에서 딱 이렇게 발화를 하고 그래서 네. 닐라보보가 이제 그 씨를 주죠. 네, 그 다음에 소군이 씨를 뱉어내는 것도
데리다에서만 뱉어내요. 왜냐하면 기후가 데리다랑 저기 라비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데리다는 훨씬 추운데 이 추운 기후에서는 소군들이 씨를 뱉어내고 그 다음에 지구인의 체온에서 그 씨가 발화를 해서 요거를 이제 심으면은 이제 곡식이 달리고 이 곡식으로 끓인 죽이 매우 맛있고 영양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성 감기를 낫게 해준다. 네, 행성 감기 지켜야겠다. 요게 밝혀지는 거죠. 자, 그럼 요게 밝혀지면 사실 이제 소군은 라비다에서만 열리고 네. 그 다음에 소군이 씨를 뱉는 거는 이제 데리다에서만 뱉고 그 다음에 발화하는 거는 지구인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셋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우쿠부지라는 이 라비다 행성의 요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우리가 데리다 행성을 군대로 정복을 해가지고 씨앗을 얻는 용도로 쓰자. 네. 뭐 요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살면서 돕고 살면은 네. 세상에 전쟁이 없을 거고 다툼이 없을 건데 사실 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런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점점 이제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관계로 자꾸만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저도 잘은 모르지만 신자유주의 이 체제에서 그런 게 훨씬 심화된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단계에서 네. 네, 사람들이 이제 핵돌아가지고 뭔가 폭력을 쓰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네. 어쨌든 그 우쿠부지가 무슨 네. 짓을 하려고 그랬냐면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그 조세열이 이제 자기가 그 릴라 보보한테 혼자 한 번 더 갔다 와가지고 그 무슨 불이었죠? 고노머시기 풀. 고노게나오 풀. 네, 고노게나오 풀 씨를 한 번 더 가져오려 그래요. 그래서 우주선을 이제 빌려가지고 가는데 우주선이 고장이 나거든요. 한 번. 왜 고장이 나냐면은 그 전에 띵하고 그 조세열하고 같이 데리다 행성에 갔었는데 그때 띵이 자기를 버리고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그 우주선을 자기 주머니에 숨기던 중에 우주선을 찢어뜨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띵이 엄청 화나요. 그래가지고 그 우주선을 수리를 맡겨가지고 수리를 해서 타고 갔는데 수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행성의 겉에 방어막 실드 같은 게 있는데 그 실드를 통과하려면은 우주선에 어떤 깃발 같은 게 달려 있어야 되나 봐요. 근데 그 깃발이 떨어져가지고 그 쉴드를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주선이 추락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부상을 당해요, 조세열이. 그래서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우쿠부지가 그럼 우리 저 누워 있는 조세열한테 우리 소멸 무기를 시험해 보자. 그래서 뇌를 빼와라 그러는데 뇌가 이미 없습니다. 네. 그래서 뇌가 이미 사라진 채로 껍데기만 있는, 신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거죠. 뇌라고 나오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중간에. 근데 네. 둘이 비슷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그 뇌는 나중에 이것도 또 반전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이건 스포일러 이제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아까부터의 네. 스포일러 구간이었죠. 네, 그쵸. 띵이 이제 조세열의 영혼을 자기 몸속에 이제 숨긴 거였죠. 그래서 둘이 네. 같은 신체를 이제 공유하고 있던 거였죠. 중반부터. 네. 아무튼 이제 라비다 행성의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우쿠부지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쿠부지가 자기가 소멸 무기를 시험한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 이 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라비다 행성을 침략하자. 데리다 행성을 침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행성의 사람들이
그 우쿠부지가 소멸무기 시험하는 장면을 보고 다들 이제 역겨워가지고 막 구토를 하죠. 구토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당장 저 무기를 없애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구인들은 이제 농사쇼라는 걸 만듭니다. 지구인들이 다 같이 라비다 행성의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TV에서 이제 틀죠. 전광판에 이제. 그쵸. 네. 이 지구인들은 배우니까 배우들이 네. 잘하는 건 연기니까 네. 이렇게 이제 쇼를 이제 드라마를 기획을 해서 네.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이게 소군이 사실은 목욕을 하는 거였고 그래서 데리다인들은 절대 이제 우리가 산채로 생각하는 먹지 그런 야만인들이 아니었고 사실은 우리가 또 야만인이었구나 뭐 이런 거를 다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해피엔딩이 오죠. 그리고 그 고노게 나우프를 누구죠? 앵커한테 이제 갖다 줘가지고 네. 앵커가 이제 감기가 나았다 이것들 네, 이걸 사람들한테 먹고 알려주고 제가 이것을 먹고 감기가 나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해피엔딩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그냥 진짜 딱 핵심 줄거리. 생선 뼈의 중간 부분 척추 부분만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요 곁다리 이야기가 참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동화 같은 얘기다 보니까 요런 과정이랑 그런 묘사랑 그 다음에 이 각 캐릭터의 성격이랑 뭐 설정 뭐 요런 것들이 아주 아기자기하고 잘 돼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희가 뭐 말씀을 안 드린 설정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라비다인들은 엄청 오래 살아요. 그래서 뭐 우쿠부지가 455살인데 사춘기예요.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까 뇌를 몇 뺐다 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티라는 걸 마시고 소금티가 이제 전해질이 풍부하니까 요거를 마신 다음에 뭐 이제 그 뇌를 전기 막대 청소하죠. 같은 걸로 이제 뇌를 청소도 하고 뭐 요런 재밌는 설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세열이 와가지고 나이 갖고 이제 꼰대질을 하려다가 네. 너 몇 살이야? 할 때 나는 455살이다. 아 그래? 그리고 이제 데리다 행성에도 사실은 이 우쿠부지처럼 좀 못된 애가 있어요. 쇼차라고. 네. 그래서 이 우쿠부지랑 쇼차랑 막 이렇게 쇼차도 뭐 좀 좌충우돌 하는 이 에피소드가 있고 그다음에 지구인들도 상당히 처음에는 좀 재수없는 캐릭터들인데 뭐 보다 보면 좀 그래도 네. 네, 친근하고 네. 좀 실제로 있는 인물인 것처럼 느껴져요. 읽다 보면 네. 너무 다 현실적이고 설정이 맞아요. 네. 네. 설정이 현실적이고 예를 들면 뭐 한때 스타였으나 한물간 이런 하지만 사람이- 자기는 현재 스타라고 믿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라던가 네. 좀 유명해져가지고 김치를 뭐 팔았던 뭐 아줌마라던가 뭐 네.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제이나 제인이 제인이 네, 제인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호서라는 이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네. 호서는 자기가 외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것도 스포일러인데 네. 알고 보니까 정말로 외계인이었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 호서의 엄마 아빠가 이 스토리에 상당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쇼차랑 형제 아닌가요? 아닌가? 형제였나? 우쿠부지랑 형제인가? 그럴걸요. 우쿠부지랑 그래요? 형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랬나? 네. 그건 잘 기억이 안 나. 우쿠부지도 데리다인이잖아요. 데리다인이 아니고 혼혈 아닌가요? 혼혈일걸요? 그런가? 네. 네. 데리다인이랑 라비다인이랑 섞인 혼혈일 거예요. 데리다인이면 라비다 행성에서 살 수가 없죠. 라비다 아, 행성에는 라비다인이나 아니면 라비다인이랑 데리다인의 데리다인이랑 혼혈? 섞인 혼혈만 살걸요?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또 귀여운 그런 설정이 1체스트라는 게 단위, 네, 시간 단위인데 네. 소군이 떨어져가지고 최초로 100m를 걸을 수 있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인들이 뒷담화 하잖아요. 네. 뒷담화 하는 거를 이 라비다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면 10명이 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나갔다. 뭐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 이랬을 때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를 우리는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보고 라비다인들이 너무 환장을 합니다. 야, 너네는 쑥스러워서 차마 못했던 걱정을 그 사람이 나가면은 다 해주는구나 이러면서 나는 내 걱정도 해줘도 내 걱정도 해줘도 내가 밖에 나가서 없는 척 할 테니까 내 걱정도 해주지 않을래?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우주선에 좀 인격이 있어가지고 막 네. 오지랖이 넓은 우주선 나오잖아요. 막 네. 이런 우주선도 나오고 정말 좀 귀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행성인들은 잠을 안 자죠. 맞아요. 네, 잠을 안 자가지고 지구인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귀엽다고 귀엽다고. 네. 네. 고백하건대 사실 지구인들은 미치게 귀엽다. 안 졸려도 밤이 되면 두 눈을 꼭 감고 침대에 똑바로 누워서 잠이 오기를 기다린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가만히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 뭐 이런 지구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인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좀 주옥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 제3의 손도 너무 설정이 재밌던데요. 맞아요. 네. 이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이랑 가장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제3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손이 옆구리 쪽에 저는 약간 대칭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손이 있을 거면 얘는 머리에 이렇게 있지. 이게 한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그 신화가 있잖아요. 신이 그 라비다인이랑 데리다인을 한꺼번에 만든 다음에 반으로 쪼개다가 손이 한쪽에 많아진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중간에. 네. 하여튼 그게 이제 한쪽 겨드랑이 밑에 이제 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으로는 이제 손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맞아요. 웃겼어요. 몸 안으로 뭔가 집어넣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장마시자질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를 보기가 너무 편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조세열이 이제 띵의 몸속에 들어갔다가 그거를 네. 깨달았죠. 그래서 손을 빌려달라고.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요걸 사실 저희가 소개하게 된 계기가 된 게 네. 이지용 교수님이 저번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죠. 네. 이지용 교수님이 이 책의 리뷰를 크로스로드에 실으셨더라고요. 2020년 4월에. 그래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네. 이제 기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이 책을 좀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로나 시대고 팬데믹 시대인데 사실 SF에서 바이러스는 생소한 소재는 아니다. 뭐 에볼라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페스트도 있었고 그래서 재난을 상상할 때 바이러스는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그러면서 서양의 서사에서는 이전의 전염병을 모사하거나 냉전 시기 음모론, 뭐 권력이 사회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펼치는데 바이러스가 활용되기도 한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활용되고 있었나라고 이제 서두를 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라비다 행성인들과 지구인들이 서로를 타자화하고 대상화해서 인식하죠. 네.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좀 좋게 얘기를 했지만 라비다 행성인들은 지구인들을 자꾸 귀엽다고 하죠. 네. 귀엽다고 하는 건 사실 대등한 존재로 본다기보다는 반려동물을 보는 식으로 이제 지구인들을 보는 거, 약간 낮춰보는 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쇼차가 네. 그 띵을 만날 때 이 지구인들을 보면서 너희 애완동물이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데리다인들은 또 이제 잔인하게 소곤을 삶아 먹는다는 그런 오해를 근데 사실 그게 뭐 실제로 삶아 먹는다고 할지언정 네. 그게 그렇게 이제 어떤 상대방을 정말 죽일 듯이 혐오할 그런
부분이 되는가라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일반화하고 또 심지어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거짓 뉴스였는데 이게 어떤 이 대상을 배척하는데 상당히 이제 좋은 근거를 마련을 하니까 이 거짓 뉴스가 이제 아주 빠르게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편견으로 굳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특정 대상, 뭐 작중에서 지구인이고, 뭐 우리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 우한 뭐 이런 거죠. 요런 거를 바이러스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인식, 뭐 요런 거의 위험성을 또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성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비다 행성과 이제 데리다 행성과 그 다음에 또 지구인이 다 필요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요 세 존재가 사이좋게 협력을 하면은 그냥 소박하고 일상적인 그런 수단으로 충분히 이 행성 감기라는 거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 협력을 위해서는 또 서로가 가진 어떤 편견과 혐오를 내려놓아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컬럼은.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WHO에서 뭐 이게 코로나에 우한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네. 언제부터였지? 2000 몇 년도부터 그 정했대요. 그 정한 이유가 이 WHO는 이 전염병이 퍼지는 걸 막는 게 네. 제1 목표잖아요. 네.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약간 뭐 인권을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병이 안 퍼지고 사람들이 덜 죽게 하는 거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WHO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이 특정 지역을 가지고 이제 병을 부르는 거는 예를 들어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사실 스페인보다 미국에서 훨씬 아주 유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출발한 것 자체가 아니지 않나요? 네, 뭐 그렇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게 이 실제 현상을 오히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병에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거 제가 고른 작품이었는데요, 오늘. 공상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래요? 네, 마음에 쏙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 취향에 너무 잘 맞는 책이었고, 캐릭터들도 너무 다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설정 이런 것들도 진짜 너무 세세하고 재밌고 귀엽고. 그렇죠. 네. 꼭 강추하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동화적이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정말 즐기면서 읽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이 이야기 내면의 이제 이면의 뭔가 또 숨겨진 이야기를 그 행간을 읽으실 수 있으면 누구라도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 나왔다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책이다라는 것도 좀 재밌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가 뭘 다룰 거냐면 만화책을 다룹니다. 만화책을 다루는데 나의 지구를 지켜줘라는 히와타리 사키의 만화를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만화라서 SF 순정 만화예요. 그래서
그쵸? 네. 네. 뭐 멜로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SF 멜로? 네. 또 스릴러적인 그런 맞아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로맨스 스릴러. 로맨스 그렇죠? 스릴러라고 하지 않나요? 네네네. 네. 그냥 뭐 그림체만 보면 정말 순정 만화틱해서 네.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랄까요, 그 참 인간 군상의 이야기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반전과 반전,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이야기, 음모와 뭐 대신 뭐 네. 이런 내용들이 삭힌 그런 이야기니까요.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북으로 읽을 수 있죠? 네, 이게 종이책으로는 안타깝게도 이미 애장판도 나왔었는데 절판이 돼가지고 전자책으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방송 들으시면 훨씬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 네, 이렇게 네 군데서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 어디서든지 서바이벌 SF 키트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매우 기뻐하면서 네.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번 저희가 만날 때는 네. 훨씬 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네. 다음 방송에서 봐요. Spacecraft is now